자, 이제 사람의 유전 우리 저번 시간까지 한 걸로 좀 정리하고 다음 시간부터 할 거고, 오늘은 사람의 유전병에 대해서 배웁니다. 유전병. 이거 너네들이 여태까지 배운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다 처음 배우는 거예요. 다 걱정하지 마시고 잘 따라오세요. 자, 일단 유전병은 너네가 알고 있는 유전병 혹시 뭐 있니? 야, 우리가 질병과 병원체라는 파트 배울 때 감염성 질병에 대해서 배웠잖아. 무엇이 감기도 있고 뭐 코로나도 있고 뭐 결핵도 있고 폐렴도 있고 되게 많아. 근데 그거 말고, 감염에 의한 질병 말고 비감염성 질병 중에 유전병이 있어요. 유전병이라 얘기하면 우리가 배웠던 게 생맹도 어떻게 보면 유전병이야. 생맹도 아니면 혈우병, 내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잖아. 그런 것도 다 유전병이거든. 근데 유전병은 일단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지금부터 배울 거는 돌연변에 대해서 배웁니다. 돌연변. 그러니까 저번 시간부터 얘기했던 거, 뭐 엄마랑 아빠가 유전자를 줘서 자녀가 만들어질 때 어떤 유전병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 얘기가 아니야. 뭔가 좀 다른 거예요. 이젠 뭔가 잘못된 거야. 엄마가 열성 유전자, 아빠가 열성 유전자 줘가지고 자녀가 이제 유전병 나올 수, 이건 잘못된 경우는 아니에요. 엄마가 줄 수 있는 거, 아빠가 줄 수 있는 거 당연히 줄 수 있는 거. 근데 잘못 주는 경우에 뭔가 잘못된 거야. 그럼 잘못된 게 뭐가 잘못됐냐에 따라 가지고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일단 첫 번째, 세 가지로 나눠요. 첫 번째, 염색체 수 이상 돌연변이가 있어요. 즉, 자, 엄마가 인간이니까 EN이 46개 염색체 갖고 있을 거고, 아빠도 인간이니까 EN이 46개 있겠죠. 근데 자녀가 만들어질 때는 반드시 엄마 쪽과 아빠 쪽에서 무슨 분열을 일단 해줘야 되냐? 감수 분열을 해야지. 감수 분열은 EN의 세포가 절반으로 감소하는 반수 분열이라고 원래는 하는 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아빠 쪽과 엄마 쪽에서 EN이 46이라는 본인의 염색체 중에 절반만 일단 보내줍니다. 이게 이제 만나야 자손이 그대로 인간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내려오다가 잘 안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말 그대로 돌연변이에요. 뭐 엄마 쪽에서든 아빠 쪽에서든 한 개가 더 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자손은 EN이 47의 염색체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자, 이런 현상을 염색체 숫자가 이상한 돌연변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염색체는 숫자는 그대로래. 근데 염색체의 구조가 이상한 돌연변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아는 염색체라는 거는 이렇게 이제 생겼다고 가정합시다. 그럼 이거 두 개 중에 아빠가 한 개 주고 엄마도 이거 두 개를 똑같은 상동염색체니까 모양과 크기가 똑같은 게 이렇게 해가지고 자손도 이거 두 개가 만나서 이렇게 되겠지. 근데 아빠 쪽이든 엄마 쪽이든 뭔가 좀 잘못 내려오는 게 이 모양이 좀 바뀔 수 있어요. 자, 너네 이런 생각도 해야 된다. 감수 분열 우리가 배웠다. 예전에 2주 전인가 3주 전인가 감수 분열 배우면은 처음에 감수 1분열 전기 때, 즉 염색체가 처음으로 관찰될 때 상동 염색체 두 개가 붙는댔죠. 너네 상동 염색체가 결합하는 걸 뭐라고 배웠어? 이가 염색체를 배웠을걸? 그러니까 상동 염색체가 결합을 하는 이가 염색체가 일단 만들어지는데, 이가 염색체가 만들어진 다음에 감수 1분열이 끝날 때 이가 염색체가 떨어지죠. 근데 요렇게 떨어지는 거야. 이가 염색체가 일단 붙었다? 그러니까 붙었다가 이렇게 떨어져야 돼. 근데 붙었다가 이렇게 떨어질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얘가 갖고 있던 일부 유전자를 얘가 가져가 버렸잖아. 그러니까 붙었다 떨어지는 경우에서는 뭔가 조금 잘못 떨어질 수 있다는 거야. 자, 그 경우의 수가 몇 가지를 얘기해 줄게. 첫 번째, 중복. 자, 중복은 어떻게 되냐면 요 염색체가 원래 맞는 건데 일부 유전자가 중복됩니다. 자, 이걸 옆에다 대립 유전자를 써보자. 여기 구간 A, 여기 구간 B, 여기 구간 C, 여기 구간 D 이렇게 됐대. 그럼 여기도 A, B, C, D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얘는 A, B, C, D가 그대로 나와요. 대신에 얘는
여기까지. B는 그대로, C도 그대로, D도 그대로인데 A만 더블이 되는 거예요. 더블. 말 그대로 중복되는 겁니다. 중복. DNA가 복제되는 과정에서 잘못될 수도 있고 떨어지는 과정 중에서도 얘가 일부 붙어서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중복이 되는 게 염색체 숫자는 그대로잖아. 숫자는 그대로인데 모양이 좀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뭐 염색체 구조 이상 돌연변이다 라고 불러요. 두 번째, 결실이라는 게 나옵니다. 결실. 말 그대로 이것도 단어 그대로. 얘도 그대로 한다. A, B, C, D가 있는데 요렇게 된 겁니다. 즉 A가 없어요. 얘는 B, C, D 이렇게밖에 안 나와요. 원래는 A, B, C, D가 다 있어야 되는데 A가 사라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됐다고 생각하면 쉽냐? 여기에 있던 A가 일로 갔구나. 그죠? 그럼 얘는 중복될 수 있는 거고 얘는 결실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씩이라도 잘릴 수 있어요. 자, 세 번째, 이건 기억 잘해야 돼. 이제 3번, 4번은 역위. 자, 이건 어떻게 되냐면 요리 됩니다. 정상세포가, 정상 염색체가 이렇게 됐을 때 원래가 이렇게 되는데 요리 됩니다. 여기서 여기. 그럼 뭐 됐다는 거야? 바뀐 겁니다. 위아래가. 근데 쌤 이거 모양이 바뀐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그리지 말고 그러면 이렇게 그립시다. 요렇게. 자, 지금은 어떻게 된 그림이냐면 A, B, C, D가 그대로인데 이렇게 될 수 있다고. 여기는 A, 여기가 C, 여기가 B, 여기가 D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즉 C와 B의 자리가 바뀐 겁니다. 이게 자리가 바뀐 걸 역위라고 해요. 역위. 자, 4번 전주화라고 하는데 이거 차이점을 잘 기억해야 된다. 전주화. 얘는 여기 그대로 A, B, C, D, A, B, C, D 이렇게 있어. 근데 여기는 E와 F에 대한 유전자가 있다고 칩시다. 여기는 A, B, C, D 그대로다. 근데 얘가 전자가 되면은 이런 식이 돼요. 요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건 뜻이 A, B, C, D 그대로 있고 A, B까지는 그대로인데 여기에 F가 옵니다. 그리고 여기는 E와 F도 그대로 오는데 E와 F 여기에 F 그대로 있고 얘를 좀 길게 그려야 되겠다. 모양을 이렇게 F가 여기 그대로 있는데 여기에 C와 D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지금 뭐 된 거냐면은 옆에 다른 상동염색체에서 자리 바뀌는 거예요. 결론, 역위랑 전주화는 자리가 바뀌는 거에 대해서는 같아요. 근데 역위는 동일한 염색체에서 바뀌는 겁니다. 근데 전주화는 다른 염색체에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간단하게 생각해도 역위가 좀 무서울까? 전주화가 무서울까? 전주화가 좀 무섭습니다. 다른 염색체에서 아예 바뀌어버리니까. 즉 얘가 만약에 15번 염색체인데 얘는 20번 염색체래. 그럼 염색체 자체에서 위치가 바뀌기 때문에 완전히 유전자 교환이 일어나 버려요. 이렇게 되는 경우가 전주화고 역위는 15번 염색체 안에서만 자리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역위든 전주화든 자리가 바뀌는 건 똑같지만 같은 염색체상에서 자리가 바뀌면 역위, 다른 염색체끼리에서 자리가 바뀌어버리면 전주화다 이렇게 불러요. 자, 이게 염색체 구조 이상 돌연변이에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유전자 이상 돌연변이가 있어요. 자, 유전자는 내가 염색체 파트, 유전 파트 처음 할 때 요 얘기 해줬잖아. 인간은 가장 기본 단위 DNA라는 게 있고 DNA가 조금 히스톤 단백질이라는 거 사이사이에 끼어 들어갈 수 있댔죠. 그래서 DNA가 이렇게 끼어 들어가는 요 형태를 우리 뭐라고 불렀다? 염색체 단위체. 이걸 뭐라 불러? 뉴클레오솜이라고 불러요. 뉴클레오솜. 얘를 좀 더 축소시키면은 실처럼 풀어져 있는 그림이 나오고 이게 뭐다? 염색산.
4라고 하고 얘가 완벽히 꼬인 형태가 염색체란 말이야. 자, 그러면 너네 유전자라는 표현은 내가 어디에 있는 뭐라 그랬니? 유전자라는 뜻은 DNA에 단백질을 만들 수 있는 부위만 유전자라고 한댔죠. 단백질을 만들 수 있는 부위도 있지만 단백질을 만들 수 없는 부위도 있었잖아. 여긴 비유전자 부위예요. 그래서 유전자라고 한다는 거는 DNA 상의 특정 부위다 라고 하면 돼요. 다시 유전자는 DNA 전체 중에 특정한 단백질을 만들 수 있는 부분만 유전자라고 불러. 이 부분이 잘못된 거야. 이거 우리 공부한 게 있는데 언제 배웠어? 통합과학 때 배웠죠. 통합과학 때 이 유전자 부위가 원래 뉴클레오타이드에 트리플렛 코드라는 DNA 상에 염기가 쭉 있죠. A, T, T, G, G, C. 그럼 이제 RNA, 물론 DNA 이중가닥입니다. 얘를 전사시키면 뭐 된다? U, A, A, C, C, G 이래 되겠죠? 그 다음에 RNA의 세 개의 염기를 가리켜서 우리 뭐라 불렀냐? 코돈. 요 코돈이 이거 종결 코돈 돼버렸네. 그래서 그냥 봐. 별표 아미노산 만들었으면은 얘 코돈이 동그라미 아미노산 만들어가지고 이걸 쭉쭉쭉쭉쭉 연결시키면 단백질이 된다 했잖아. 이게 바뀌는 거야. 얘 하나가 돌연변이가 됩니다. 그럼 얘에 의해서 얘도 돌연변이 되겠지. 그럼 만드는 아미노산이 바뀝니다. 아미노산 하나만 바뀌어도 단백질이 바뀌어버려요. 이렇게 해서도 돌연변이 나와. 이 경우에 나올 수 있는 돌연변이가 뭐 있었어? 통합과학 때 배웠다니까. 그래, 그거 나와야지.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 요게 이 경우예요. 야, 그럼 생각 잘 해봐봐. 유전자 이상 돌연변이는 눈으로 이렇게 보이겠니? 모양이 좀 이상하던가 숫자가 이상하던가 안 보입니다. 이건 유전자 이상 돌연변이는 안 보여. 그러니까 이거 얘네들처럼 현미경으로 이렇게 막 분석하거나 이거면 확인할 수 없어요. 자, 그게 지금 아까 얘기했던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 같은 게 있는데 이건 한 글자씩 외운다. 난낭알편. 외워. 난낭알편. 낫이 지금 얘기했던 난모양 적혈구 빈혈증이에요. 그래서 뭐 이제 원래 적혈구는 도넛 모양 이렇게 생겼잖아.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염기가 하나만 잘못되더라도 난 모양으로 생겨요. 그러면 적혈구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야? 산소 운반하죠. 얘는 산소 운반이 잘 안 돼. 그래서 빈혈이 생깁니다. 요게 이제 첫 번째 유전자 이상 돌연변이야. 두 번째 낭성섬유증이라고 하는데 이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냥 제격. 자, 요게 가끔 나와요. 알비노증이라고 하지. 알비노증이 뭔 줄 아니? 이것도 내가 통합과학 할 때 얘기했을 거야. 알비노증은 멜라닌 색소에 대한 유전자가 파괴됩니다. 그러니까 멜라닌 색소를 만들 수 있는 요 단백질이 잘못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털 색깔이 흰색이 됩니다. 흰색. 이것도 내가 통합과학 때 얘기했어. 알비노증. 내 대학교 다닐 때 알비노증 걸린 애 만났다니까. 근데 나는 이걸 대학교 때 배웠단 말이야. 대학교 때 이제 고등학교 때 나는 안 나왔어 이런 게. 대학교 때 이제 배웠는데 알비노증 그거 얘기하다가 내가 그 전날 본 새끼가 있거든. 그 이제 분수 같은 데 있어요. 대학교 안에. 그 분수 같은 데에서 봤는데 이 새끼는 내가 본 애들 중에 제일 머리 색깔이 특이했어. 머리 색깔이. 어떤 색이었냐면 빨간색이야. 근데 빨간색이 그냥 그 염색했을 때 좀 빨간색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색깔이야. 실제 머리 색깔이 이 색깔이야. 근데 본 적 있냐? 이거 나도 빨간색 해봤거든? 나는 수능 끝나고 친구들끼리 무지개색으로 염색했다니까? 7명이 빨주노초 파란보 이렇게 거리를 항상 이렇게 걸었어. 근데 아무튼 빨간색 해도 이 빨간색이 안 나와. 어떤 빨간색이 나오냐면 좀 검은색이랑 가까운 빨간색이 나와요. 염색을 하면. 그래서 내가 물어봤거든. 아니 빨간색으로 염색했는데 왜 빨간색이 아니라 검은색이랑 빨간색 섞인 검빨간색으로 나오냐고. 이 색깔로 나오고 싶으면은 탈색을 5번 해야 된대. 머리를 5번 탈색해야 돼요. 그래야 팍팍팍팍 하고 그래야 이 색깔 나와. 그리고 내가 그 색깔 그 새끼를 봤는데 진짜 이 색이야.
야, 쟤는 탈색 엄청 많이 했나 보다. 이렇게 했거든. 근데 이 새끼가 눈썹도 빨간색이야. 미친놈 눈썹도 탈색이 되나? 아, 그러고 알았어, 그냥. 근데 애가 좀 충격적인 게 이게 잘생겼어. 나랑 좀 키도 커. 나랑 달라. 그래서 키도 한 85 정도 되고 이게 잘생기니까 뭘 해도 잘 어울리는 거야. 그래서 잘생겼네. 그러고 갔어, 그냥. 근데 그 다음 날인가 이걸 배웠지.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다. 이 새끼가 알비노 아니야, 이거? 이게 눈 색깔, 눈썹 색깔까지 이 새끼가 나올 리가 없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난 그러고 말았는데 2주일인가 있다가 1주일인가 2주일인가 있다 보니까 머리가 노란색이 됐어. 근데 진짜 이것도 완전 센 노란색이야. 그래서 또 봤지. 봤는데 눈썹도 이제 약간 노란색으로 했어. 근데 걔 이제 주변에 이제 딱 띄어. 여기 뒤에서 이렇게 저 위에서 이렇게 보면은 완벽한 빨간색, 완벽한 노란색에서 띄어. 그래서 걔 빡 봐가지고 바로 뛰어갔어. 그럼 물어보면 좀 그러니까 이거 좀 바꾸네 이렇게. 보는데 눈동자 색깔 좀 이상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 눈동자 색이 아니야. 그리고 머리 색깔도 약간 빨간색, 노란색이긴 한데 뭔가 좀 이상해. 그때 속으로 확신했지. 유전병이고. 그래서 속으로 자, 이게 알비노입니다. 알비노. 알비노는 모든 색깔의 털 색깔이 하얀색이야. 그 다음에 눈 색깔 좀 이상하다고 했는데 완벽히 그 색은 아니지만 알비노증에 걸린 동물이 있어요. 그게 토끼입니다. 토끼. 그래서 토끼는 모든 색깔의 털이 하얀데 눈동자 색깔이 어떠냐? 빨간색입니다. 그래서 알비노 걸린 사람도 약간 불구스름한 눈동자 색이 나와요. 자, 이게 유전자 이상 돌연변이입니다. 자, 폐가 페닐케톤 요증이라고 하는데, 자, 여기 보면 뇨증이라는 게 나오죠. 뇨증, 뇨증, 뇨병, 이거 다 당뇨병, 단백뇨, 다 오줌과 관련된 거예요. 페닐케톤 요증 걸린 사람들은 몸에서 페닐케톤을 분리할 수 있는 페닐알라닌이라는 효소가 결핍됩니다. 이런 건 알 필요 없어요. 이 사람은 오줌 색깔이 검은색입니다. 그럼 그런 거 막 그런가 보다 하는 게 아니라 오줌을 쌀 때마다 극심한 통증을 느낀대. 참, 인간은 오줌을 싸야 돼요. 쌀 때마다 아파. 진짜 못 살겠다, 진짜. 근데 오줌 쌀 때만 아픈 게 아니라 심장도 약간 기형으로 생깁니다. 그래서 오래 못 산다고는 들었어. 자, 마지막이 헌팅턴 무도병이 있거든. 무도병이 무도회장의 그 무도야. 무도회장이 뭐냐? 춤추는 데잖아, 춤추는 데. 이거는 조금 이렇게 한글 번역을 하니까 되게 좀 잘못됐는데, 제일 먼저 걸린 사람이 헌팅턴이라는 사람이에요. 자, 이 병에 걸리면 본인은 정상적으로 걸어간다고 믿어요. 근데 이 신경계에 유전 결함이 생겨요. 그래서 자기는 똑바로 건다고 생각하지만 떨립니다, 다리가. 그래서 이렇게 개다리 춤추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지. 이게 헌팅턴 무도병입니다. 결국은 이런 것들 모두 유전자 이상 돌연변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알아야 되는 첫 번째. 자, 내가 유전 파트 수업할 때 핵형과 핵상을 차이점 얘기했죠. 핵상은 뭐였어? 핵상. 그러니까 단어를 잘 먼저 알아야 돼. 핵상은 N이냐 EN이냐 요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수 분열을 하지 않으면 정상세포는 쌍동염색체가 있기 때문에 EN으로 보여요. 이렇게 쌍이 있잖아. 쌍이 있죠. 쌍이 있어. EN이야. 근데 감수 분열을 하면은 요 쌍 중에 하나만 내려가죠. 그래서 N이라고 합니다. N. 요게 핵상이야. 근데 핵형 분석이라고 하든 핵형이라고 하든 이건 뭔 뜻이냐면 모든 염색체를 현미경으로 다 보겠다는 거야. 모든 염색체를 다 현미경으로 보겠다. 자, 그러면 이 중에 핵형 분석을 했을 때 판단이 가능한 유전병이 뭘까? 1번, 2번, 3번 중에 눈으로 염색체를 보겠다는 거예요, 현미경으로. 그럼 당연히 1번은 확인할 수 있어, 없어? 있지. 염색체가 한 게 많든가 적든가 이렇게 되잖아. 그래서 얘는 핵형 분석으로 확인이 됩니다. 자, 그럼 2번 염색체 구조 이상, 이거 핵형 분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냐 없냐? 염색체를 현미경으로 다 보겠다는 거야. 보여 안 보여? 아, 보이겠지. 봐봐. 길던가 잘리던가 좀 달라 보이던가. 얘는 뭐 완전 바뀌었죠.
얘도 보입니다. 얘도 획형 분석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자, 하지만 얘는 볼 수 없죠. 획형 분석을 통해서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방금 얘기한 대로 획형 분석은 염색체 모양이나 개수나 크기를 현미경으로 직접 보겠다는 거야. 근데 쟤는 유전자의 돌연변이 생긴 거니까 염기 서열이 잘못된 거예요. 그럼 염색체 모양이나 크기는 당연히 똑같습니다. 그래서 획형 분석을 하면 안 보여. 그럼 얘는 무슨 분석을 꼭 해야 되냐? 유전자 분석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뭐 너네 사촌, 뭐 누나, 사촌 언니, 뭐 애 임신했대. 혹시라도 임신한 사람 있으면 물어봐 한번. 임신한 상태에서 검사를 해요. 뭐 양수 검사를 하든 뭘 검사를 하든 요즘에는 거의 대부분 유전자 검사를 합니다. 유전자 분석이에요, 이게. 유전자 검사가. 그래서 획형 분석이 훨씬 저렴하겠지. 유전자 분석이 비쌉니다. 그래도 하죠. 우리 아이가 어떤 유전 질환이 걸렸는지 궁금하니까. 이걸로도 분석할 수 있어요. 자, 보면 내가 1번 별로 쓴 게 없죠? 2번 쓴 게 많지. 3번도 쓴 게 많아. 뭐 다 했어. 왜 그럴까? 우리들이 앞으로 공부할 무조건 모든 문제는 1번입니다. 저게 어려워요. 별로 하나도 안 어려운데 쌤? 아니야, 어려워. 어려우니까 내가 대충 하고 만 겁니다. 이것만 할 거야, 이제 이것만. 자, 일단은 염색체가 숫자가 뭔가 이상하댔죠? 자, 숫자가 상염색체가 이상할 수도 있고 성염색체가 이상할 수도 있어요. 성염색체가 남자일 경우에는 XY잖아. 여자일 경우에는 XX죠. 이걸 제외한 모든 44개의 염색체는 상염색체입니다. 자, 이 중에 염색체가 한 개가 많던가 적으면 돌연변이 나옵니다. 다시. 이 중에 염색체가 숫자가 한 개가 많던가 적으면 돌연변이라고 불러요. 그럼 왜 두 개는 안 돼? 한 개밖에 안 돼? 두 개는 안 돼? 안 돼. 왜? 한 개도, 자, 엄밀히 얘기하면 한 개가 많든가 적으면 이건 인간이 아니에요. 맞잖아. 인간은 EN이 46개야. 이게 인간이야. 한 개만 하더라도 인간을 약간 벗어나는데 두 개면 이건 좀 심각한 인간이야. 심각한 인간이 아니라 안 태어납니다. 유산이에요. 유산. 그래서 너네 내가 이것도 그것도 예전에 얘기한 것 같은데 그 뭐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맨날 드라마가 다 그래서 드라마를 안 봐요. 내용이 쌍무새끼도 다 똑같아. 맨날 뭐 이제 여자는 돈이 없어. 뭐 나는 달동네 살고 있어. 남자는 뭐 재벌 2세야. 근데 이제 둘이 만날 수 없는 사랑을 맨날 해. 그리고 막 사랑하다가 뭐 어쩌다가 이제 애기가 생겨. 그럼 이제 남자네 엄마가 이제 극대노하는 거지. 너 이러라 해가지고 일로 와봐.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든 간에 뭐 이제 결혼을 안 했어. 그러니까 남자네 엄마가 돈을 주지. 너 이거 받고 사라져. 근데 여자가 저는 그럴 수 없어요. 저는 남자를 너무 사랑합니다. 뭐 이렇게 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작전을 세우지. 작전을 세워가지고 이제 그 여자가 막 이렇게 돌아다닐 때 사람을 시켜가지고 야, 쟤 애 좀 어떻게 해봐.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와가지고 그 여자를 바로 뽕빵 차. 그래서 계단에서 막 굴러. 우와 굴러가지고 한 다음에 막 유산됐대. 다 개구라야. 아, 물론 그렇게 해가지고 애가 떨어질 수도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애가 떨어졌으면은 이미 자연 상태에서 다 떨어져야 돼요. 그 정도로 애가 안 떨어집니다. 유산이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돌연변이에요. 돌연변이에요. 자, 이건 실제로 너네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 말을 안 한 걸 수도 있어요. 유산이 돼서 자기가 아이를 임신했는데 유산이 한 번 됐대. 그러면 두 번째 아이도 유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만큼 돌연변이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상염색체 한 개가 많으면 태어납니다. 태어나. 근데 상염색체는 적을 경우엔 안 태어납니다. 자, 너네들도 이렇게 생각하지 않냐? 식당에 갔다? 밥을 먹으러 왔어. 두 명이 갔다? 두 명이 가가지고 음식을 5개를 시키면 남죠. 근데 1개를 시키면 모자라요. 난 그렇게 생각하거든. 남는 것보단 부족한 게 낫다. 절대 그렇게 보지 않아요. 남는 게 낫지. 아, 진짜 배고파 뒤지겠고 그게 식당 간 그거냐?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라고 보나 봐. 부족한 거보단 많은 게 낫다고 봐요. 그래서 상염색체에서는
부족하면 안 태어납니다. 유산이에요. 상념색체에서는 무조건 정상보다 한 개가 많을 경우에만 그나마 탄생할 수 있고 적으면 안 태어납니다. 자, 그 다음 염색체는 내가 번호가 있죠? 1번 염색체부터 22번 염색체까지 있어요. 44번 그런 거 없어. 1번 염색체가 어차피 상동 염색체로 존재하기 때문에 쌍이잖아, 쌍. 그래서 22쌍이 존재하기 때문에 22번 염색체까지 있어. 그럼 1번부터 22번까지 매긴 기준이 뭐라 그랬니? 크기야. 그럼 너네 생각 잘해봐. 큰 새끼가 유전 정보를 많이 갖고 있겠냐? 작은 새끼가 유전 정보를 많이 갖고 있겠냐? 당연히 큰 놈이 유전 정보를 훨씬 많이 갖고 있어요. 훨씬. 그래서 작은 놈 중에 하나가 많으면 그래도 탄생합니다. 그래서 돌연변이 중에 상념색체에 의해서 돌연변이는 저 뒤에 있는 21번 염색체, 얘가 21번 염색체가 중복되는 경우, 즉 21번 염색체가 일반인은 2개지만 3개인 사람은 태어납니다. 요 21번 염색체가 중복될 경우에 유전병을 뭐라고 하냐? 이 사람을 다운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을 다운 증후군이라고 하는 거예요. 염색체가 일반인보다 하나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저 앞쪽에 있는 염색체는 너무 모양과 크기가 커. 그럼 역할이 너무 많아요. 그럼 하나가 없든 하나만 많아도 안 태어납니다. 근데 다운 증후군에 걸리는 사람들 보면 생긴 게 거의 비슷하죠. 뭐 이제 지능지수가 초등학교 한 2학년에서 3학년 정도에서 멈춰요. 그 다음에 얼굴도 딱 보면 다운 증후군처럼 생겨요. 얼굴이 동그랗고 눈 사이가 좀 멀고, 그 다음에 얘네들 생긴 게 거의 비슷하게 생겼어. 그 다음에 얘네들은 지능지수도 많이 못 올라가지만 심장에도 기형이 좀 있어요. 이러니까 수명이 그렇게 오래 못 갑니다. 일반적으로 30세에서 40세를 우리는 기점으로 다운 증후군이 죽는다 이렇게 봐요. 불쌍하지? 자, 그런데 18번 염색체도 중복될 경우가 생겨요. 얘도 태어날 수는 있어. 자, 얘가 태어날 경우를 우리는 에드워드 증후군이라 합니다. 얘는 다운 증후군보다 좀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얘는 심장에 좀 많은 이상이 생겨요. 그래서 에드워드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인 수명이 20세에서 끝납니다. 많이 못 살아요. 불쌍한 인간 둘이야. 자, 그런데 성염색체는 좀 다양합니다. 성염색체는 조금 다양해. 자, 먼저 첫 번째 X염색체가 하나. 즉, 이 사람은 정상보다 염색체 한 개가 마이너스 1입니다. 2개가 아니라 하나만 있어. 그래도 태어납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일까? 상염색체보다 성염색체가 그닥 하는 역할이 없다는 거예요. 그닥 없어. 많이 없습니다, 많이. 얘가 훨씬 중요해. 근데 내가 가끔 이거 물어보거든. 야, 상염색체 중요하냐, 성염색체 중요하냐 물어보면은 당연히 성염색체죠. 그럼 성염색체가 뭐 하는데? 남성, 여성을 결정하는 거 말고 하는 게 뭔데? 거의 없어요. 그럼 사람이 살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남성, 여성이냐? 아니지. 심장 하나, 폐 2개, 뭐 콩팥 2개, 간 어떻게 생겼고,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남성과 여성을 결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래서 X가 하나 없어도 태어납니다. 이 사람을 우리는 터너 증후군이라 해요. 자, 터너 증후군은 불완전한 여성입니다. 불완전한 여성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임신을 할 수 없어요. X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임신이 불가능합니다. 불임이에요, 불임. 이런 게 있다. 자, 근데 이런 애가 나옵니다, 이제. 얘는 뭐야? 그냥 정상 여자죠? 근데 요게 나옵니다. XXY. 이 인간은 남성과 여성을 같이 갖고 있겠네. 아무튼 그래. 자, 이 사람을 우리는 뭐라 하냐? 클라인펠터 증후군이라 해요. 요 사람도 탄생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시험 문제, 수능이나 모의고사에는 이거밖에 안 나요. 근데 뭐 다른 학교 운전고는 아마 이거 배울 수도 있어. 트리플 X.
그럼 뭐야 이거? 여자 중에 X가 한 개 더 많죠? 뭐 초여성 주구이다 이렇게 불러요. 뭐 이건 뭐 중요한 건 아니야. 그럼 Y 한 개, Y 한 개는 뭐야? 뭐 남자, 뭐 쌍남자야 그럼? Y만 있으니까? Y. 자, Y 염색체만 갖고 있는 애들은 안 태어납니다. 이건 또 뭔 소리야? 아니 쌤 X 하나만 있으면 태어난다면서요. 태어나지. 근데 내가 그때도 얘기했죠. Y 염색체는요 굉장히 작아요. 그러니까 역할적인 측면에서는 Y가 하는 역할이 거의 없어. 그러니까 X만 하나 있으면 탄생하는데 Y만 하나 있으면 너무 불안한 거야. 그래서 내가 그때도 얘기했잖아. 여자는 너무 완벽한 염색체를 2개나 갖고 있어요. X를 2개나. Y는 불완전한 Y 하나를 갖고 있어. X 하나에 Y 하나. 근데 그래서 뭐라 했어? 그래서 남자보다 여자가 수명이 긴 거예요. 보면 평균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약 1.5세에서 2세 정도 수명이 높습니다. 맨날 그 얘기를 하는 게 쌤, 남자가요 술 맨날 처먹고 담배 맨날 피고 맨날 쳐노니까 일찍 죽는 거 아니야? 그럼 여자는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냐? 다 똑같잖아. 근데 왜 우리 남자들이 먼저 죽어야 돼? 여자가 완벽해서 그래요. 그래서 여자들은 완벽한 염색체 갖고 있으니까 남자한테 제발 뭐 시키지 마. 뭐 가방 들어달라. 뭐 추우니까 옷 벗어달라. 그러지 말라고. 너네가 완벽한 인간이에요. 자, 아무튼 이게 이제 일단 기본 개념이야. 이제부터 시작할 거야. 얘의 정의는 했고 왜 이렇게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오늘 배우는 것 중에 염색체 숫자가 이상해지는 과정이 제일 중요해요. 제일. 자, 지금부터 정상과 그 다음에 비정상을 그릴 건데 3개 그릴 거예요. 3개. 정상 하나, 비정상 2번. 그릴 게 좀 많기 때문에 넉넉히 노트에 그려야 되니까 좀 넉넉히 보시고 확보하세요. 첫 번째 정상부터 합니다. 자, 이제부터 요 그림이 엄청 많이 나올 거예요. 너네도 이 그림 본 적이 있어. 세포 분열할 때. 자, 지금 무슨 분열했니? 감수 분열했죠? 감수 분열했는지 체세포 분열했는지 뭘 보면 가장 쉽게 알 수 있냐? 자손, 모세포라고 하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을 딸세포라고 하죠. 체세포 분열하면 딸세포가 2개밖에 안 생겨요. 근데 감수 분열을 해야지만 딸세포가 4개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 감수 분열만 얘기할 거야. 정상이든 비정상이든 감수 분열만 얘기할 거야. 자, 뭐 다른 염색체로 얘기하는 게 맞아. 다른 염색체로 얘기해도 돼. 근데 가장 너네들이 알기 쉽게 하려면 성염색체로 해야 됩니다. 이게 제일 알기 쉬워요. 자, 그럼 볼게. 남성이라고 본다. 남성. X 하나, Y 하나. 자, 이제 X를 빨간색으로 할 거고 Y를 파란색으로 할 거야. 그러면 남자는 X가 더 크댔죠? 어쨌든 남자는 X 한 개, Y 한 개를 가져요. 자, 그 다음 너네 요 그림이 왜 내가 2번 그린다 했어? 왜? 똑같은 1개짜리 세포를 왜 굳이 2번 그린다? 이 곳과 이 곳의 사이에 S기가 있습니다. S기의 뜻은 뭐한 시기야? S기의 시기는 DNA를 복제하는 시기죠. 그럼 DNA를 복제를 했기 때문에 염색 분체가 보여야 됩니다. 그럼 염색 분체가 이렇게 보이겠지. 그래서 X랑 Y는 DNA를 현재 복제해서 저렇게 모양이 보이는 겁니다. 자, 2번째. 이게 감수분열 1분열이 끝난대. 자, 요 라인이 감수 1분열입니다. 자, 당연히 요 라인이 감수 2분열이에요. 자, 예전에 배웠던 거 다시 끄집어내. 감수 1분열 때 뭐가 분리된다고 배웠어? 상동염색체 분리돼. X염색체, Y염색체는 엄밀히 얘기하면 상동염색체는 아니에요. 왜? 상동염색체의 정의가 뭐였냐?
그치. 모양과 크기가 똑같은 염색체를 상동염색체 한다고. 근데 얘는 모양과 크기가 똑같지 않죠. 그래서 X염색체와 Y염색체는 상동염색체라고는 부르지 않아, 실제. 뭐라고 하냐면 상동염색체 관계에 있다라고 합니다. 왜냐? 이게 떨어지거든. 1분열 때. X랑 Y가 떨어집니다. 다시. 1분열 때는 상동염색체가 떨어지는 시기야. 근데 1분열 때 X염색체, Y염색체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1분열 때 떨어지는 걸로 얘 상동염색체처럼 행동하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X염색체, Y염색체를 상동염색체 관계에 있다. 이런 표현을 써요. 아무튼 떨고 봅시다. 자, X가 1로 갈 수도 있고 X가 1로 갈 수도 있어요. 뭐 X가 1로 가든 상관없어. X가 1로 가면 Y가 1로 오는 겁니다. 둘 중 하나. 그래서 나는 X를 1로 갖다가 칠게. 그럼 여기도 Y가 가겠죠. 자, 여기까지 됐으면 이제 감수 2분열로 갑니다. 2분열 때는 뭐가 분리되는 시기니? 감수 2분열 때는 염색 분체가 분리되는 시기야. 그러니까 지금 요 막대기 한 개랑 요 막대기 한 개가 각각 떨어진다 이거죠. 그래서 이쪽은 긴 막대기, 즉 X염색체 한 개, 그 다음에 이쪽으로는 Y염색체가 하나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잘 봐. 요거 염색체 몇 개야? 2개죠. 내가 몇 개인지 셀 때 어떻게 하랬어? 가운데 점 세랬지? 동원체입니다. 동원체. 얘 개수예요. 얘 몇 개야? 2개입니다. 얘 몇 개야? 1개야. 1개. 얘 몇 개야? 1개예요. 즉 2개에서 1개가 된다. 이 뜻이 2n의 세포에서 n의 세포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2n이 46개고 물론 성염색체가 그렇지만 상염색체는 다 그대로 있겠죠. 그럼 얘는 절반이 되기 때문에 n이 23이다. 자, 지금 내가 그린 첫 번째가 정상입니다. 정상. 그럼 얘는 지금 생식세포죠? 생식세포. 정자야, 난자야? 정자겠지. 난자가 Y를 어떻게 가져? 당연히 정자죠. 아빠한테 나온 거잖아. 이게 아빠한테. 그래서 얘는 정자의 생식세포 분열을 얘기한 거야. 다 정자만 할 겁니다, 이제. 자, 그림을 2번 그릴 거야. 이거 똑같은 그림을. 자, 여기 한 번 그리고 한 번 더 그릴게. 여기다 그리자, 그냥. 자, 드디어 이제 뭘 할 거냐면 염색체가 비분리되는 걸 표현할 겁니다. 비분리. 비분리. 자, 이건 말 그대로입니다. 염색체가 분리가 안 됐다는 거예요. 비분리. 염색체 분리가 안 됐음. 이거 너무 가운데 치우쳐 있으니까 좀만 옆으로 그릴게, 그냥. 똑같아. 분리가 안 됐다라는 걸 그릴 때 항상 이 그림에서 판단하셔야 돼요. 자, 다시 얘기해 줄게. 감수 1분열이 여기거든? 감수 1분열 때는 어떤 게 분리되는 시기라 그랬냐? 감수 1분열 때는 뭐가 분리된다? 상동염색체가 분리됩니다. 상동염색체가 분리가 되면 이미 2n에서 n으로 감소합니다. 그 다음 감수 2분열 때는 염색 분체가 분리된댔지. 염색 분체가 분리될 때는 어차피 그냥 n에서 n으로 갑니다. 요거 중에 2번 중에 한 번이 잘못되는 거예요. 한 번이. 물론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 둘 다 비분리로 줘요. 근데 문제가 일단 기본적인 문제에서는 감수 1분열 비분리 요 현상이나 감수 2분열 비분리 이 현상을 줍니다.
다시 얘기해 줄게. 둘 중에 한 번만 일어나는 게 기본 문제예요. 근데 둘 다 일어날 수도 있어요. 1분열에서도 비분리가 되고 2분열에서 또 비분리 될 수도 있어. 이건 그 다음 얘기입니다. 그 다음 얘기. 그래서 일단은 감수 1분열에서 한 번 비분리 되고 아니면 감수 2분열에서만 한 번 비분리 되고 둘 중 하나야. 자, 한번 봅시다. 자, 그림 그대로 볼게. 또 일단 1분열 비분리든 2분열 비분리든 X함수체 하나, Y함수체 하나 갖고 있는 남성의 세포로 볼 거예요. X 하나, Y 하나. 자, 그 다음 X. 그 다음에 여기서는 DNA 복제된댔죠? 복제 정상적으로 돼. 둘 다 돼. 그러면 X함수체도 염색 분체가 생기고 Y함수체도 염색 분체가 생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다. 지금 가운데에 있는 그림은 여기서 비분리됩니다. 여기서. 자, 다시 1분열 때는 뭐가 분리되었어야 돼? 상동염색체가 분리가 돼야 됩니다. 근데 그게 분리가 안 된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 새끼가 그대로 들어옵니다. 즉 얘가 이쪽 아니면 이쪽 아무 데나 상관없어. 그대로 오는 거예요. 그대로 옵니다. 결론 여기로 관계 없어요. 아무도 안 가. 자, 물론 상염색체는 정상 분리됩니다. 상염색체는 그 중에 성염색체만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자, 대신 1분열 때만 비분리가 되고 2분열 때는 정상 분리야. 2분열 때는 뭐가 분리된 식이라고? 염색 분체가. 그럼 얘는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되고 얘도 떨어져서 일로 가는 거야. 그럼 그림이 어떤 식으로 나오냐? 빨간 거 긴 거 막대기 하나라 파란 막대기 하나. 빨간 거 긴 거 안에 파란 거 하나. 이렇게 돼요. 얘는 떨어질 게 없어. 자, 그럼 결론. 요 새끼는 정자 4개가 정상 애들 모두 N이었죠? N. 뭐 여기 N 써있네 그냥. 그럼 얘는 원래보다, 자, 무조건 잘 외워. 성염색체만 비분리되고 상염색체는 다 정상 분리예요. 그럼 당연히 22개의 상염색체는 가지고 있어. 근데 성염색체를 2개 갖고 있죠. 그러면 N 플러스 1이 됩니다. 몇 개야 염색체가? 24개죠. 원래 N은 23이잖아. 한 개가 더 많은 겁니다. 성염색체가. 얘도 N 뿔 1이 되죠. 근데 얘는 뭐야? 성염색체가 없어요. N-1이 되죠. 얘도 N-1이 됩니다. 즉 1분열에서 비분리가 되면은 정상은 없어요. 정상 없어. 다 비정상이야. 다 비정상. 자, 그럼 봐봐. 이거 다 정자라고 했다. 정자. 잘 봐. 얘가 정상 난자랑 만났대. 그럼 EN-1인데 정상 난자는 X한 개 갖고 있지? 얘는 성염체 뭐 갖고 있어? 없어. 이 경우에 뭐가 생긴다? 터너 증후군이 생긴다. 오케이? 근데 요 새끼가 정상 난자랑 만났어. 요 새끼는 X 하나 Y 하나야. 정상 난자는 X 한 개 무조건 갖고 있어요. 이렇게 되니까 뭐가 생길 수 있다? 클라인펠터 증후군이 생길 수 있다. 이해되지? 여기까지 감수 1분열까지 했습니다. 감수 2분열 하고 여기까지만 하고 쉬었다 합시다. 자, 이것도 빨리 합시다. 이제 시간이 많이 없어. 저 영상 끊기면 안 돼. 자, X, Y 복제했어. X, Y. 자, 근데 1분열은 정상입니다. 정상. 1분열 때 뭐가 떨어진댔어? 상동염색체가 떨어지죠? 그럼 상동염색체가 너 이건 정상이에요. 자, 저기 정상처럼 똑같아. 문제가 있어. 여기서 비분리되는 거예요. 여기서. 단 내가 분명히 기본 수업이니까 이렇게 하겠지. 무조건 비분리는 한 번이에요. 한 번. 여기랑 여기 둘 다가 아니라 한 번만. 난 여기서 비분리됐다 칠 거야. 여기서 비분리. 그러면 염색 분체가 분리되는 시간 2분열이거든. 얘가 떨어져야 돼. 이거요. 요 막대기 2개가 떨어져서 이렇게 가야 된단 말이야. 근데 이게 분리가 안 된 거라고. 일로만 옵니다.
이렇게. 얘는 안 와요. 안 와. 얘는 정상이라고. 정상. 자, 그럼 봅시다. 얘는 염색체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X만 2개 갖고 있습니다. 그치? 근데 요 새끼가 N 플러스 1의 염색체 구성을 갖겠죠. 그럼 얘는 X가 없죠. N 마이너스 1을 갖는다. 근데 얘는 뭐야? 얘는 정상이죠. N입니다. 그치? 요게 감수 2분열 비분리예요. 저 옆에 게 감수 1분열 비분리야. 자, 이걸 조금 이따 쉬었다가 짬뽕 시킬 겁니다. 이제 어떻게 나오는지는 좀 이따가 봅시다. 영상이 너무 길어지면 끊기니까 여기까지 좀 합시다. 쉬었다 하자.